네, 안녕하세요. 저 수련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평소에는 보통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내용 구성할 때도 겹치면 엄청 지루할 텐데 어떡하지라든지 막 그런 고민을 엄청 하는데 오늘 이제 혼자 하게 돼가지고 구성하다 보니까 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1시간 안에 어떻게든 좀 잘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간담회 설명 문자 나갈 때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개괄을 써드리긴 했는데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제 작년 기출이 3월 말에 떴거든요. 그거를 좀 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좀 줄이 이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래저래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이 어떤 이제 피드백을 줬는지 그 다음에 남은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논술을 봤을 때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작년과 대비했을 때 어떤 변화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죠. 기하 확통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이런 걸 좀 잘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 주요한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수시 정시에서 의대 정원이 이게 진짜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긴 하지만 쭉 팔로우를 해봤을 때 5월 말에 모집 영역이 나와야 하거든요. 수시 모집 영역이. 그래서 그때 전에는 확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혹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아무튼 이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어떤 의미를 추구해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디컬 쪽 말고 다양한 학교에서 학과들이 되게 많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입학처 들어가 보면은 추가된 학과들을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학과들이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기업 기업 들어가는 거랑 연계되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슈들이 있다는 것과 이제 입결의 추이를 봤을 때 일단은 원래도 그랬지만은 반순위, n순위, 군순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친구들이 뭔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의대 정원이 는다고 막 확 이렇게 늘 거다. 아니면 모르지라고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는 뭔가 본인의 꿈을 위해서 재도전해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현역 친구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슈는 그래도 의미를 취할 거는 두 가지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정도의 살짝의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반수, 특히 재수, 삼수까지 친구들이 해도 사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확통 기하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처럼 3, 4년 전처럼 수능에도 미기확이 있고 시험에도 미기확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더 공부를 오랫동안 한 재수 삼수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은 수능에는 미적밖에 안 보고 이제 확통기하는 사실 현역 친구들이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내신에서 그렇게 빡세게 안 한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나? 이런 정도로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다는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고요. 최저는 맞추기가 더 조금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쪽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정도. 모든 것은 결정이 된 후에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은 이게 사실은 계속 애들하고 입시 상담을 하고 저도 계속 뜯어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 뭔가 학교별로 소위 말하는 인기과가 있고 비인기과들이 있잖아요. 있는 게 현실인데 그 편차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재작년 입결 발표한 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좀 여러 학교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연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출력물에는 다 적혀있긴 하거든요. 제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의 입결을 과별로 일단 발표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연대에 묶어서 하고 공대에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의학 묶어서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말고 모든 학교는 다 학과별 입별을 발표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그 연세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 공개가 돼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눈여겨볼 것은 보통 그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학생들의 합격 컷을 봤을 때 보통 어려우면 한 60 중후반대로 떨어지고요. 보통은 70 몇 점 정도가 보통이고 이번 시험은 쉬웠나 하면 한 80 상회하는 느낌으로 보통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연대는 보시면은 맨 아래에 있는 게 총합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 자연대는 45.8이라고 발표했고요. 총합격 결국 최종 합격이요. 그다음에 공대는 49.4고요. 치의학은 58.1입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는 학교에 또 되게 친절함과 불친절함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근데 박스 플랫 어떤 그 분포를 학교에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얘는 뭐 대략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학교에서 이것도 그 교수님이 입학소장님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하시는데 엄청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나 하고 쭉 들어봤는데 그냥 박스 플랫을 어떻게 보는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가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의미만 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느껴지는 거 이게 좀 그런데 이게 대충 폭 같은 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폭 같은 게. 이제 치대 의대는 당연히 인원이 엄청 적으니까 폭이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대랑 자연대는 학과도 여러 가지고 인기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폭이 되게 넓은 상황이다 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앞에서 점수에서 봤지만은 이게 분명히 치대 의대랑 공대 자연대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의 그 수학 실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점수 차이를 보시면 사실 앞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은 10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 실력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험이 엄청 어려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런 정도로만 의미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 맨 마지막 장에 출력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돌아가셔서 보셔도 좋고 지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연대가 어쨌든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데 중요한 건 학과별 점수를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와 있는 것만으로 의미를 취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해 주는 것 중에 이제 앞서 보여드린 거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오프라 이게 유튜브로 공개하는 거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뒤에 출력해서 드린 거는 이제 그 추합이 어떻게 도는지는 모든 학교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추합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뽑아낼 만한 정보가 있을까 하고 좀 가공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1.3, 1.6 쭉 올라가서 한 3.7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정원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추합을 고려한 결국에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나눠서 써놓은 거거든요. 1.3이면은 10명인데 13명 붙어가지고 1.3. 그러니까 3명이 추합이 돈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얼추 요 수치는 살짝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올수록 그 수치가 커지도록 대충 배치를 해봤는데 이게 언뜻 보실게요. 요거는 작년 거고요. 요거는 재작년 거예요. 근데 왼쪽의 학과들의 순서가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요. 학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살짝 느껴보면은 일단은 치대랑 약대는 그 후보가 돌만한 여지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원하는 결과였으니까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특수한 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약간 위쪽에 있는 학과들은 뭔가 뭐랄까요? 과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고 약간 넓은 학과라기보다는 딱 뭐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되게 디테일한 학과 약간 그런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은 위쪽보다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학과들을 선호하게 되겠죠. 왜냐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뭐가 뚜렷하게 없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아래쪽을 보면 정원도 점점 늘어나고 이름 보셨을 때도 뭔가 좀 보통 들어봤을 법한 공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추이가 있다 정도로 살짝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제 경쟁률을 제가 뽑아놓은 건데요. 여기 중간에 껴있는 숫자들은 이제
그 원서 썼을 때의 경쟁률이고 오른쪽은 이제 추합을 다 고려했을 때의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요약해 드리면 생각보다 과별로 별 차이가 없거든요. 가운데 껴있는 요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추합을 고려했더니 뭐 약간 당연한 거죠. 내려올수록 이제 엄청 널널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사실은 원서에 대한 고민은 9월, 8월에 하는 거지만 사실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오픈된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저는 결국에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래라는 면들이 없을 수가 없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조금 판단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를 고려사항에 놓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한번 미리 보시고 살짝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줬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한번 여기 넣어봤고요. 그래서 저의 나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정원이 많은 인기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원서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연대 정도면은 막 너무 가고 싶어. 이것보다 연대 정도 뭐 내가 쓸 수 있지. 나 수학 좀 치지. 약간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인기과 쓰자 하고 보통 쓰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과학고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붙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합이 많이 도는 결과를 낳는 거 아닐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인기고 같은 경우 정원이 적거든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에 너무 가고 싶다. 과에 대한 나의 선호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일단 연대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이제 그 과학고 특목고 친구들 중에서 과가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생공은 되게 이제 보통 많이 하는 되게 큰 덩어리의 과고 사회환경 시스템이라고 거기는 되게 좀 작은 과란 말이에요. 근데 전략을 어떻게 짜는 친구들을 은근 봤냐면 굳이 인기과 그러니까 굳이 유명한 과가 아니어도 그냥 마이너한 과 가도 결국에는 내가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비슷한 거 배워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비인기과로 쓰는 실력이 괜찮은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런 전략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원이 적은 학과에 한두 명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버리면은 그 합격 도능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더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그래서 결국에 저의 의견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솔직한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좀 한다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시험이 어려워버리니까는 이제 이미 앞에서 보셨듯이 그 학과별 편차가 진짜 적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기 때문에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그냥 써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연대에 대한 지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작년에 연대를 이미 논술로 붙어가지고 의대 가겠다고 지금 수업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표본이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시험은 어떻게 봤니, 뭐 체감 난이도는 어땠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그 친구의 이런 이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높은 공대를 쓸 걸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 들은 게 있었지만 결국 원서 쓸 때가 되니까 좀 쫄리는 거죠. 근데 사실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재수하는 상태에서 연대를 당연히 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친구들보다는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보수적인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과는 뭐 산공이나 그 보통 선호하는 공대였는데 쓸 때 되니까는 약간 쫄려가지고 그 건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보통 건축이나 토목 이쪽이 인기가 없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거 고려해서 썼는데 이제 붙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붙고 나서의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본인이 푼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녹공을 써도 딱히 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대의 특징이고 연대의 문제의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게 좀 이따 다른 순서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그런 비교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엄청 쉬워라기보다도 되게 많은 것들을 엄청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점수를 얻어서 이제 컷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물어보고요. 그 하나하나 덩어리가 엄청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면 풀고 못 풀면 못 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생겨 먹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고 이제 요 붙은 친구들 입장에서
그럴 거면 위에 거 써도 됐겠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다들 관심이 많은 연대 좀 이야기를 길게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슷한 느낌의 수능도 안 보고 논술로만 가는 한양대를 좀 가져와 봤는데, 한양대는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양대를 시험을 보는 날에 한양대 비슷한 풀에 있는 학교가 한양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뭐랄까 입시의 형식 자체가 수능도 안 보고 수학만 보니까 몰린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날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쓸 곳이 한양대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어서 엄청 몰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잘 봤네 정도의 점수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분포하고 있는데, 일단 과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는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문제 자체가 쉬운 것들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형식이라기보다는 다해서 6문제 나오거든요, 여기는. 근데 6문제가 보통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연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연대랑 비슷한 느낌으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약간 이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와 아무튼 다른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입결 같은 게 오늘은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작년 거만 뽑아놨는데, 재작년 거랑 다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오전에 보는 학과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여기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건축학부가 88.9에 1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해에는 거의 끝에 있어요. 이게 엄청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인원이 일단 되게 적습니다. 5명 안팎 이렇거든요. 원래는 거의 10명까지 갔었는데 인원이 재작년인가 그작년에 반토막으로 딱 줄여버려가지고 인기가 확, 그러니까 그 경쟁이 확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그래서 엄청나게 뒤섞이고 있다는 건 그런 차원의 이슈일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과 고를 때 너무 그렇게 작년의 입결 순서를 보고 올해도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요거는 이제 재작년 입결이에요. 왜냐면 작년 입결은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재작년 입결 같은 경우에는 공대를 이틀에 나눠서 쳤었어요. 그래서 19일에 한 덩어리, 20일에 한 덩어리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일단 여기는 그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렇고 확실한 건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편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인 것 같아요. 아마 캠퍼스의 위치도 꽤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상담해보면 너 이제 좀 괜찮으니까 뭐 서울에 있는 뭐 어디 쓸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뭔가 뭐 괜찮죠 하고 쓰는 친구도 있지만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캠퍼스가 이제 경기도에 있지만 수원에 있지만 그래도 좀 합격을 위해서 수원으로 갈까 하는 친구 있고, 아니지 나 무조건 서울이지, 과 갔을 때도 무조건 서울이지, 이런 친구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캠퍼스의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주나 싶은데, 하여튼 편차 같은 경우가 되게 일정하게 유지돼요. 요렇게 지금 밀어붙여 있는 학과들은 사실 나중에 원서 고민할 때 이미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는 것도 웬만하면 위쪽에 있는 추세가 엄청 세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응용 물리가 있고 그냥 물리가 있는데, 응용 물리는 수원에 캠퍼스가 있는 거고요. 그냥 물리는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든 경희대를 써야겠어 이러면 이제 혹시 자연대도 괜찮아? 그럼 이제 응용 붙은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쓰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보시면은 차이가 나는 것만 어쨌든 아래쪽에 좀 자연대들이 많이 위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위쪽에 올라가면 또 이제 보통 선호되는 공대들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학교 앞에 두 학교를 봤지만은 되게 편차가 신기하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편차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근데 아이들이 동일한 시험을 치는 게 맞거든요. 이제 애들의 수준 차이가 좀 나는 편이 맞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에서는 나의 합격을 위해서 위에 걸 써, 아래 걸 써의 고민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총평을 해보자면, 경희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쓰는 친구들의 실력이나 나오는 문제들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의견이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입시 측면에서 좀 살짝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은 난이도 소개해드리려고 난이도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그 학교들의 쭉 스타일을 보면 일단 22학년도부터 미기박 이슈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출제 범위만 바뀌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수능에서 기확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채 시험을 내기 시작한 것이 22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출제할 때 스타일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3년으로 한정적으로 생각해봤고 뭐 난이도나 아니면 난이도만 볼 것도 아니고 문제를 내는 스타일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쓰는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고민을 해봤을 때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일단은 그 위에 별표 친 게 난이도 느낌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 칸 안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위쪽에 있는 학교들은 소위 말하는 이런 게 논술 시험인가 하는 스타일이 좀 많은 학교들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내려올수록 뭐 익숙하네 그렇게 수능하고 안 다른데 느낌이 좀 센 그런 학교들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의 완벽한 타겟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대 쪽에서는 가톨릭대, 의대, 약대가 엄청 논술하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렵고 뭐 그런 거고요. 좀 내려와서 이제 엄청 관심 많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되게 수능과 그나마 유사하다 뭐 그런 정도로 별 3개로 붙여봤습니다. 이 학교들은 약간 제 생각에는 뭐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떻게 이게 아무리 1년 동안 해도 제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그런 실력이 약간 빛을 발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비단 그 문제 스타일만이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사실은 의대 쪽이면 그냥 그 해에 수학 좀 한다는 애들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뭐 1등부터 몇 등은 어디가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런 차원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별 2개 플러스 붙여둔 것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셨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대가 당연히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무조건 약대고 그 다음은 무조건 그 공대겠지 라고 딱딱딱 끊어서 아마 별 그냥 쓱 생각하시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결국 문제를 뜯어봤을 때 그 학교별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3문제, 4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 기준으로도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왼쪽에 있는 건 연대 쪽이 들어가 있고 경희대 유치한약이나 뭐 연미 의대약대나 고대 세종약대나 고려대가 사실 아직은 모의논술도 작년밖에 안 받고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번 쳤던 모의논술 기준으로 그냥 느껴보자면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은 성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셨을 때 성대가 수원투니까 수월하겠지? 라고 혹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성대가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가 수원투면 시험 범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쉬울 리가 없겠죠? 되게 까다롭긴 하거든요. 분명히 시험 범위가 수원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2개 플러스 정도로 난이도를 붙여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숙대약대 숙대약대가 지금 보시면은 숙대 하면은 사실은 권동홍하고 숙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숙대 시험이 생각보다 안 쉽거든요. 생각보다라는 건 그 권동홍숙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약대가 추가되는 거니까 뭔가 그냥 제 생각에는 딱히 시험을 숙대 자연과 숙대 약대가 분리해서 치지 않을 거라면 숙대 난이도는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느낌이 되게 논술하게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비교는 이제 성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대는 좀 문제가 애들 입장에서 좀 쓰레기 같고 계산도 많고 더럽긴 해도 그래도 뭐 수능하고 익숙한 느낌이 있는데 숙대는 약간 이런 거 논술에 수능에 안 나오는 건데 뭐지 이거?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보통 내는 편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자녀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대 의학, 여기에 의대가 껴있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오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대 의대약대 같은 경우는 생명 논술을 쳐야 돼요. 그런데 생명 논술이 저는 생명 선생님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설명회 같이 할 때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생명 논술이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 그 수학은 이게 의대 거라고 싶은 정도의 난이도예요. 수학만 빼놓고 보면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시립대, 소강대, 중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이제 혹시 지금 자녀가 초대가 아니시라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정보를 들으신 입장이 있다고 하면 사실 서강대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3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위치가 되게 많이 바뀐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엄청 논술스럽거든요. 한양대랑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옛날 뭐 5년 전 문제 같은 걸 풀리는 학교 가리고 풀리면은 한양대 건지 성대 건지 구분이 안 간다 할까요? 뭐 표현을 드리자면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뭐 약간 신기하게 갈수록 점점 경희대 것 같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뭔가 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작년 것도 확실히 그랬다고 판단이 됩니다. 뭔가 이제 사실은 이쪽에 있다고 작년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수정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그러고 사실은 지금 바로 붙어 있지만 요 갭이 꽤 큰 조금 훨씬 아래에 있는 이제 중대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같은 경우는 중대도 사실 학과의 덩어리도 엄청 그 과도 되게 다양하고 의대 약대도 있고 하니까 그 폭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양대 아까 그 일정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도 사실 그 시험을 보는 날에 칠 때가 마땅해서 되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맞거든요. 일주일 뒤에 학교를 시험을 봐가지고 중대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중대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식이 딱히 어색하지도 않고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딱 좋은 시험의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쉬워 보인다고 뭐 이제 입시가 그러니까 경쟁하기 쉽다기보다도 다 같은 상황이긴 하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하긴 해야겠죠. 어쨌든 네, 중대는 약간 한양대와 정반대에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뭐 논술 준비 굳이 해야 돼. 거의 그런 정도로 느껴지는 시험의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 수업할 때는 중대 문제가 애들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뭐, 이거 논술이에요? 뭐 약간 이런 문제들도 간혹 있어요. 거의 그런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 이대나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수의대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사실 이거 구성을 할 때 제가 건대를 여기 넣을까 엄청 고민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건대가 약간 저는 갈수록 건대와 중대의 문제 스타일이 너무 되게 비슷하고 난이도도 점점점 그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건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건대 약간 그 뭐랄까요? 입시에서의 위치가 서성한 쓰다가 그래도 건대는 그래 가자.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중대. 이런 식으로 건대가 걸쳐 있고 또 아래서 쓰는 뭐 건동홍 쓰는 친구들도 건대까지는 좀 쓰고 싶은데 아니면 약간 요렇게 저울질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바꿔 생각하면 위쪽 풀도 쓰고 아래쪽 풀도 써봤자 어차피 실력 좋은 애가 붙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의 판단은 시험이 쉽냐 어렵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꽤 쉽지 않은 편이어서 뭐 컷이 뭐 60점, 70점 이래버리면은 그 아래 풀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하기 당연히 쉽지 않겠죠. 위쪽 친구들 훨씬 유리할 텐데 건대 컷은 재작년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건대 수의대는 95였고요. 일반과는 같은 시험을 치는데 80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너무 까다롭다 이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좋은 친구도 미끄러지면 약간 틀릴 수 있는 거고 조금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문제 잘 만나면 또 잘 봐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험만 놓고 보면 이쪽에 주는 게 맞는데 또 그 경쟁을 생각하면 여기보다는 센가 막 왔다 갔다 그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구성할 때 생각을 해본 것은 사실 공대도 공대인데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논술의 비중이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대 하나 정도 쓰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대 약대랑 동국대 약대랑 중대 약대가 네, 그 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그나마 좀 논술 준비를 차분하게 길게 끌고 갔을 때 좀 그 의미가 나오면서 조금 뭔가 논술 준비하는 맛이 있달까요? 그런 학교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대학대랑 동대학대랑 네, 중대학대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약간 네, 실력이 좀 좋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이 여러 성격의 반들이 있는데 반에서 이제 그 난이도 구성을 할 때 제 입장에서 이제 네. 그 요렇게 요 정도 난이도 소화하는 반이 이제 의대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대 반은 여기서 안 열리지만 그렇게 소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반 열고 있는 약 연구 Y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반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약 연구 한성서 이렇게 붙여놓긴 했는데 이제 다루는 난이도, 그러니까 커버 가능한 학교들이라고 본다면 요 가운데 있는 학교들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한성서 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학교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이 흘러간다는 거,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간표로부터 그 반을 선택하는 것도 맞지만은 어쨌든 그 반 레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었고 다루려고 하는 그 난이도나 이런 내용들은 이런 정도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그 미기화학은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정리한 거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면 썩 좋지 않은 결과인데 일단은 지금 다 해서 3년 차이잖아요.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작년 거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시험 범위가 수학 1, 2 이거나 미적에 한정지었던 학교들은 당연히 안 나왔는데 근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성대는 일단은 뭐 수원순위가 그렇다고 치는데 의대들이 지금 되게 이 정도면은 의대 정원 이런 거 필요 없이 어디가 의대를 뽑나 하고 줄 세우기를 했을 때 한 3분의 1 이상은 지금 시험 범위가 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제 우리는 시험 범위를 미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이면은 당연히 시험 범위가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 범위가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범위가 미적만 나온다는 건 기하 확통을 안 낸다는 건 엄청 어렵다는 소리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까 별 3개짜리로 분류하는 학교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경북대 유치수, 성대의학, 인하대, 여기는 아니네.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들, 미적이 조금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가 기하 확통이 없다고 딱히 좋아할 일은 아닌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확인 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연대 미래의학은 확통 나왔고요. 가톨릭대 의학은 사실 가톨릭대 의학은 시험 범위에 상관없이 대부분 미적을 엄청 좋아했었고 기하는 기억나는 문제가 없는 정도예요. 가톨릭대에서 기하가 나왔나 그런 정도의 기분이고 확통은 꼭 엄청 세게 한 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그 세게 내는 경향이 제가 이제 통계학과 전공인데 전공 때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내용을 냈는데 교수님이 문제 내실 때 이거 그거 보고 아이들을 얻어서 내신 거 아니야? 그런 문제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노릇의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시험 범위 이슈가 생긴 다음부터는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적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는 했지만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3년치밖에 없어가지고 속단할 건 아니겠지만 일단 3년을 봤을 때 그리고 원래 스타일 같은 걸 미루어 봤을 때 계속 안 냈으면 좋겠다 정도의 느낌이고 안 내지 않을까? 약간 나온다면 아무도 못 풀지 않을까? 약간 거의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또 어렵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 다 같이 못 풀려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미화학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기인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부산대가 그렇거든요. 근데 부산대는 이제 부산 사는 사람만 쓸 수 있어가지고 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섞여 있는 미기화학인데요. 일단은 다 나온 학교는 이렇습니다. 일단 고려대는 그 작년 모의 참고해서 써본 거고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친 학교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친 학교들은 기하 확통을 좀 세게 냈다 정도의 학교들을 체크해 본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나왔다라고 소개해 줬는데 다른 학교들은 약간 지금 기하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 그런 걸 낸다고요? 그거 내도 돼요? 너무 쉽다는 그런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 낼 거면은 안 돼도 되지 않나? 거의 그런 정도로 지금 기하 확통을 냈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게 쉽다는 건 어쨌든 기대했던 만큼 절대 어렵지 않고 꽤 수월하게 됐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친 연대나 한양대는 약간 사실은 예상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파이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학교들은 낼 거면은 세게 내지 않을까? 항상 그런 형식의 학교들이 당연히 냈는데도 세게 냈고요. 나머지는 냈지만 이러고 왜 내는 거야?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디는 기하가 안 나왔고 어디는 확통 안 나왔고 어디는 다 안 나왔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빨리 말씀드리면 건대랑 서강대, 고대 세종약대는 확통만 나왔고요. 경희대 유치한약이랑 동국대학대는 기하만 나왔고 이대는 아예 안 나왔고
이대부터 소개드리면 이대도 기억나는 기하 확통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맨날 비정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는 구조가 엄청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맨날 뭐 수업 시간 애들한테 말하겠지만 맨날 막 1, 2, 3, 4 소문제 내가지고 맨날 똑같은 걸 내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소문제가 5개가 6개의 문제도 있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연결된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여기 고세약에 제가 확통에 동그라미를 적어놨는데 일단 고세약을 보는 날에 같이 볼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경북대 유치수 있고 고대 세종 있고 중대학도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다 몰려있는 학교거든요. 이 위치가 다 이제 중대는 서울에 있고 고대는 세종 가야 되고 경북대는 이제 대구 가야 되니까 결국에 하나밖에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중대 공대를 쓰기엔 아깝고 중대 약대를 쓰자니 좀 인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그치만 메디컬은 쓰고 싶으면 고대 세종 약대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고대 세종 약대 컷은 6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문제가 되게 많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많고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연대처럼 덩어리 하나하나가 엄청 세가지고 이게 뭘까 한참 고민하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소문제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양이 엄청 많고 빠르게 판단해서 계산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랄까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쉬웠으면은 컷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항상 컷은 65, 60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작년은 기하가 안 나왔고 확통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확통 2개가 앞서 말씀드린 느낌은 뭐 이 정도면은 왜 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난이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대 세종은 지금 3년 차잖아요. 3년 내내 확통을 내면 되게 세게 내고 있습니다. 내는 게 세게 낸다는 게 한 포인트에서 깊게 판다기보다는 그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통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종 약대는 동그라미에 친 이유는 그런 정도고 작년엔 기하가 안 나왔지만 그 작년 이게 22학년도와 23학년도는 둘 다 나왔었다는 거 아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쓴다고 하면은 사실 기하 확통을 다 조금 내가 공부를 좀 했다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쓰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되게 약하게 나왔습니다. 서강대도 엄청 쉽게 나왔고요. 되게 쉽게 나왔고 건대는 건대치고는 어렵게 나왔지만 어쨌든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거에 대한 좀 분위기를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그 난이도의 추이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내고 안 내고는 사실 저는 그냥 교수님 맘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고 안 내고는 제쳐두고 난이도가 계속 좀 쉽게 갔나 아니면 어렵게 갔나 좀 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그 의대약대나 연대나 한양대 제외하면 사실은 이제 미적하고 비교해서 미적은 중상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확통기하는 약간 하나 중 정도로 볼 수 있는 느낌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요 세 학교는 조금 센 편이긴 했고요. 그래서 세 학교를 빼면은 전반적으로는 부담스럽지는 않다. 약간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놓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천차만별이라는 거. 첫 해에는 대부분 나왔고 둘째에도 대부분 내더니 작년에는 또 냈다 안 냈다 이러고 있고 약간 교수님 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럼 올해는 또 안 낼 수도 있겠지.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해석은 되게 너무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하확통에 대한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인 형식이 작년의 분위기는 기하확통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은 쉬운 걸로 나오면은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왜냐면 미적이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을 맞추고 기하학통을 틀려도 당연히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미적을 맞추기가 더 난이도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차라리 그 쉬운 기하학통을 잘 연습해서 그걸 맞고 미적에서 경쟁하는 그런 게 약간 현실적인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사실 맞춰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어렵게 나온 것들은 그냥 맞추면은 경쟁력이 엄청 나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지금 딱 고대 세종약대랑 연대인 것 같아요. 연대의 마지막 문제가 기하가 나왔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근데 컷이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50, 60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사실은 25점 먹는 거니까 엄청난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왠지 틀린 친구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답을 물어봤는데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답을 얼마니라고 물어봐놓고 답이 없다가 나오면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아무리 내가 맞은 것 같아도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시험을 볼 때 없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약간 괜히 시간을 더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자기 속이 불안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답이 진짜로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었어가지고 근데 그 문제는 뭐 문제 난이도도 그렇지만 약간 형식도 웃기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세뇨 약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웠다. 네, 그래서 맞추면 되게 경쟁력이 세지겠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사실 이제 저의 생각이라 하면 선생님의 입장인 건데 제 생각에 기하건 확통이건 내신으로 엄청 열심히 아니어도 적당히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런 정도면은 이제 그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울 수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때도 기하학통 안 들은 친구도 같이 준비합시다 라고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학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수업 시간에 끌고 갈 때 사실은 개념적인 걸 위주로 일단은 천천히 준비를 시키겠지만은 그 내신에서는 확통이나 기하를 따로따로 당연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미적분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시험을 낼 때 섞고 싶어도. 근데 교수님들은 사실은 시험 범위가 미기하기만 섞고 싶으면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섞이는 지점을 좀 공략하는 쪽으로 잘 이제 수업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이 좀 어땠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 쭉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 이제 진행하는 반이 정원이 12명으로 제한을 걸고 있어요. 작년에도 어떤 반은 12명이었고, 뭐 어떤 반은 8명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여기 리스트업 해둔 것 중에서 이제 파이널만 듣고 합격한 친구들도 고맙게도 소식을 전달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파이널만 들었으면은 3일 아니면 5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쓰긴 했지만 사실 그런 친구들 빼고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이 될지 지금 실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10명 중에 그래도 한 반에 4명 정도는 이제 합격을 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브로셔의 맨 앞장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켠에 QR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블로그에다가 제가 좀 올려놓긴 했거든요. 거기서 좀 말씀드릴 만한 거 뽑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합격 수기를 받는 건 약간 홍보의 목적이 세다기보다도 사실 제 입장에서도 제가 수업을 잘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 이제 저랑 좀 친해진 다음에는 좀 아쉬운 것도 말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 이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에 좀 잘 해보려고 하면서 애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합격 수기를 적어주는 친구들은 사실 어쨌든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걸 좀 명심하면서 아무튼 좀 이야기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실 제가 수업 생각할 때 엄청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 수업할 때 좀 가능하면 최대한 다양한 풀이를 알려줘가 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요, 사실 논술이어서보다도 그냥 수학 문제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수업을 뭐 A에 결로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A로 가다가 뭐 뒤로 빠지는 것도 자연스럽다든지 아니면 애들 채점을 좀 해보니까는 다 B로 풀고 있어요. 그럼 사실 저 혼자 A로 수업하면 약간 좀 효율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내용은 많아졌겠지만 어쨌든 좀 다양한 풀이를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이런 좋았다 하는 피드백을 한 친구들의 성향을 잘 되뇌어 보니까 일단은 뭔가 다양한 풀이를 줬을 때 각 풀이의 의도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왜 그런 소리를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싶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과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욕심도 있었고요.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좀 이런 피드백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원 제한을 걸고 첨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하고 개인 첨삭 시간이 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의견도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도움 되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 쭉 보면은 일단 실제로 질문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나면 당연히 복습 영상 같은 것도 나간단 말이에요. 본인 혼자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혼자 해도 모르겠는 것들인 거죠. 뭐 모른다든지 아니면 알겠는데 뭐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잔뜩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니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네, 많이 열심히 했다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학교는 위에서부터 한번 정렬해봤습니다. 중대 약대에 붙었던 친구인데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도 궁금하니까 학원이나 선생님을 왜 골랐니? 라고 했더니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설명을 좀 세세하게 해주고 질문을 많이 받아줘서 좋았다. 그래서 사실 네,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저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나 봐요. 그거를 이제 쉬는 시간 땡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좀 잘한다는 거죠. 그거 같이 들으면서 막 내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볼 때 어땠는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일단 중대라고 했잖아요. 중대는 사실 특징을 좀 앞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중대는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쉽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대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수능처럼 어려운 기분이랄까요? 뭐 비유 드리면 그래가지고 애들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간이 더 있으면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간은 좀 타이트하고 양은 많고 계산은 쓰레기고 계산이 정말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거 풀려보면 중대는 이런 거예요? 한 다음에 다다음 시간에 또 학교 안 알려주고 중대 거 가져오면 혹시 중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문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대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의외였는데 모든 문제 다 풀었더니 검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딱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였다는 건 평소에 수업 시간에 할 때는 그래도 검토를 좀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보러 가기도 해서 뭐 그런 건지 어쨌든 되게 딱딱딱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저의 감상은 사실 평소에 풀 때 되게 차분하고 딱히 실수도 없고 계산도 되게 정확하고 되게 차분한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딴에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뭔가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는 친구였다는 거랑 좀 맞닿는 느낌인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제대로 알아내는 거에 집중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약간 모범답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본인은 공부했다라고 좀 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도움이 됐던 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문자로도 가르쳐줬던 점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문자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볼 때도 학교에서 하듯이 그 채점 기준표 가지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발표할 때 우리가 어떤 채점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는지도 다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때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피드백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당연한 느낌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논술을 왜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사실 이 친구는 바로 평가를 말씀드리면 수업은 2달 반인가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능이 사실 메인이었고요. 사실 처음에 첫 시간에 와가지고 또 어디 쓰고 싶어 이런 상담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 본인의 목적이 뭔지요 궁금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중대학대 밖에 안 쓸 거고 논술은 딱히 나의 큰 이슈가 아니다. 그치만 하긴 할 거니까 수업 들으러 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수능을 보고 나니까 만족스러운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운 카드를 다른 가능성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수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네요. 근데 이제 항상 애들한테 잔소리 하는 게 그 복습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인데 사실 이 친구는 복습을 그렇게 세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이해는 했죠. 본인이 자기 메인은 수능이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래도 시간 내서 하는 건데 막 복습 안 하냐 막 이렇게 하기 좀 그랬는데 어쨌든 사실 복습은 엄청
세게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제가 알려주려고 뭐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이건 어때고 질문을 하면 그냥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복습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지만 다 소화를 하고 있군. 뭐 그런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연대 상공이랑 한양대 신소재에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그거 어떻게 공부했니? 라고 했더니 네, 뭐 그냥 따로는 안 하고 정규 수업 때 과제 열심히 했다. 그리고 네, 그 이 친구는 그 욕심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다음으로 뒤에 보여드릴 건데 막 중간중간에 더 풀 거 없냐고 저한테 자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가 자료 요즘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고 이제 카톡을 뒤져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논술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뭐 다른 문제집 뭘 풀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 사실 잘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아니 수업하는 거, 그 다음 시험 보는 거 말고 추가 자료를 항상 준단 말이에요. 사실 추가 자료를 풀어오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본인도 알죠. 하면 좋은 거 아는데 이게 또 네, 그 수능도 같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겠죠. 이 친구들이 그거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막 더 하고 싶다고 막 맨날 그러고 뭐 저한테 이게 애들한테는 이 친구한테만 오픈한 게 아니고 항상 야 물어볼 거 있으면 맨날 물어봐라 라고 하지만 그게 물어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창구를 잘 이용해가지고 뭘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어쨌든 되게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첨삭 시간에 개인 첨삭 시간에 질의응답도 했지만은 뭔가 따로 아무튼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되게 욕심껏 했던 그런 친구였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도움이 됐던 거는 그 많이 물어봐가지고 좋았다 뭐 그런 정도의 피드백이고 네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현역 친구들하고는 약간 다른 피드백이거든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새로운 카드를 준비한다 정도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만큼 정확한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 시험이고 수학만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 나의 실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그 현역이 아니고 과고 그 일반고 아니고 과고 친구였고 사실 평소에 수학 공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그 학교를 쭉 확인했을 때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 약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런 케이스였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라 정도로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성대 공대 붙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네 앞에 보여드리는 친구랑은 성격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나 자신이 논술을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력은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본인 기준이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논리 전개도 엄청 타이트하고 항상 저랑 첨삭 시간에 이야기할 때도 막 아무튼 그쪽으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도 아무리 제가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안 써도 돼. 그거 너무 친절해. 그거 너무 다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점수가 나온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원래 본인 성향이 오랫동안 공부해온 성향이 너무 타이트하게 쓰는 걸 좋아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나를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이것도 보통 이런 내용을 적어주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문과인 친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한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런 피드백을 자꾸 해서 아마 그런 연습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줬더니 좀 덜어내는 연습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반에 지금 누가 이러고 있지라는 애들이 떠오를 정도로 되게 막 엄청 엄밀하게 하고 엄청 친절하게 쓰고 답안지 쓰듯이 쓰는 거죠. 그 모범 답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안 좋다기보다도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는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못 풀 수 있고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소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경희대 기계에 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독특한 입시에서의 케이스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반수생인데 수능도 전략을 그냥 이하 보만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반수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이렇고요. 그래서 9가 나온다는 건 사실 어떻게든 안 본 거잖아요.
완전 그렇고. 그래서 이하보만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약간 보면은 학교를 되게 다양하게 썼는데 일단 입결은 경희대로 합격을 했지만 사실 제 딴에는 건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양대나 시립대도 붙을 실력이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은 평소 스타일을 봤을 때 잔실수가 은근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개괄은 다 맞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막 중간 어딘가에 숫자 실수가 있어가지고 답이 틀려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 이거 어디서 틀렸어요 하면 여기 하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틀린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잔실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이긴 해도 혹시 잔실수 때문에 떨어졌나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뭐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가 도움이 됐나라고 했을 때 뭔가 여러 가지 풀이를 알려줘서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네, 이것도 아이들마다 되게 느낌이 다르던데 논술을 준비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 수능과 논술의 괴리가 크다고 평가 내리는 친구들도 있고 합격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비슷하다. 이 체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그 수학 문제를 평소 풀 때의 스타일에 따라 좀 이 평이 갈라진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좀 평을 내리는 친구였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느껴지기로는 똑같은 수학 문제라고 해도 수능과 내신에서 물어보는 거랑 논술에서 물어보는 건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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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들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앞에 수업하고 중간에 시험 보고 뒤에 시험 해설하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시험 볼 때 각자 시험지 첨삭하고 저번 주 잘 과제했는지 체크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중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문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외에도 뭐 추가 문제라든지 뭐 복습 문제 당연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가 지금 1월부터 이제 지난주까지죠. 쭉 해서 수원2 미적분 한번 쭉 했고요. 남은 커리큘럼은 중간고사 휴강이 끝나면 기하, 확통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기하 셋, 확통 셋, 그 다음에 싹 묶어서 한번 정리, 뭐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휴강 살짝 끝나면은 그 다음은 약간 되게 실전적인 난이도로 이제 뒤 수업 12번 정도가 구성되어서 흘러가고 그거 끝나고 나면 요때쯤 되면 이제 원서 지원이 마무리된 시점일 거예요. 원서 지원 마무리된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좀 더 타이트하게 묶어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흘러갈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있을 수업 같은 경우에 기하 확통을 내신으로 안 했는데 어떡하죠?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되게 다양한데 일단 5, 6월 수업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개념부터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니 따라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쉬워가지고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의대학대라든지 연대나 한양대 제외하면 사실은 쉽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새 학교 말씀드린 것들 그거 같은 경우 좀 더 세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업 일단 기존은 쉽게 하는 게 기존인데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5, 6월에는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최대한 개념을 빡세게 소화하자 그런 정도의 이슈로 넘어가고 8, 9월 달에 기하확통 할 때는 이제 실제 기출 기준으로 가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앞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반 구성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그 보여드린 학교 풀들이 준비가 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반은 현재는 토요일에 세 반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16일 휴강 끝나고 나서는 목요일에 추가반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목요일 추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미적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수업했던 거를 과제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근데 과제로 당연히 저는 줄 수 있지만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오면 당연히 봐줄 생각이라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가 구성이 되고요. 혹시 이제 위치가 여기가 너무 멀다든지 하면은 대치해도 수업이 있다는 거 그런 정도로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가끔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대치해서 수업하는데 이 근처 학교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다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12명으로 제한을 걸고 있고 이거는 그 7월 넘어가서 9월 말까지도 12명으로 제한 걸고 가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1시간 넘었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네, 논술 준비를 해야지 요 마음만 가져오면은 제가 수업 시간 어떻게든 잘 열심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